아니 그 사람인데 세계 통일을 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자꾸 이용해가지고 신인 앞에서 어서 지네들이 이것들이야. 신인도 몰라고. 단란했던 정 씨의 집안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그때 이제 아버지 사진이 있었는데 아버지 사진이 없어졌어요. 고실 자리는 이제 그 사람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예고도 없이 찾아와 어느 틈엔가 구석구석 스며든 남자. 시선 닿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존재하며 놀라운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 남자의 얼굴은 몹시도 낯이 익습니다.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장군 납시오! 지난 8월 18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그는 어김없이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저는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오늘 이 행주산성에서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최초로 앨범을 내는가 하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파격적이고 유쾌한 행보로 웃음을 줬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하지만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에게 벌어진 기막힌 일은 더 이상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기집했었는데 가고 난 뒤에 우리가 연락을 해보니까 3억 2천인가를 대출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게 최대치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돈을 이제 그거 이어줬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이 뭐 그 조직에 거기 간다고 했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지를. 또 다른 제보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허경영한테 헌금 개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허경영 후보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았다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늘공원 갔다 왔다고 그랬었나?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하늘공원 검색해봤죠. 말은 좀 예민한 동물이에요. 이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허경영 후보의 자택이자 강연장인 한울궁에 다녀온 뒤부터였다는 겁니다. 어찌 감히 나한테 신인 앞에 나는 우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야. 허경영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은 이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라!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중심 백궁에서 인류를 심판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그의 왕국 한울궁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한울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차장을 지나 안나수에 들어가자 한울궁에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난 오늘 상담을 들으실 거면 축복으로 들어가요. 상담하고 축복하고. 축복은 100만 원이고 상담은 10만 원. 근데 축복하면 더 뭐. 전생업과 현세업이 싹 다 없어질 뿐다고 뒤에 손을 대는 동시에 조상들 묘 3천여 개가 대명령이 됩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허경영 후보의 말 한마디로 모든 업보가 사라진다는 축복이 100만 원. 백궁명패. 백궁 명패. 그건 이제 백궁에 가는 티켓이 이제 한 구자 300이고 두 구자를 같이 올리면 500이고. 그리고 현재 증축 중인 한울궁 건축 헌금으로 100만 원씩 100구자 총 1억 원을 내는 이들에게는 대천사 칭호와 금색 대천사 이름표 그리고 목걸이 또는 배지가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천사가 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우리는 10만 원짜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그럼 이거 뭐 낙서니까. 처음 왔다는 말에 각서를 내미는 직원. 그런데 어째 내용이 의아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허경영 후보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임이 손을 잡아도 성추행이 안 돼. 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잠시 뒤 박수와 함께 등장하는 이는 허경영 대통령 예비 후보입니다.
간단한 근황을 전한 뒤 이어지는 상담과 치유의 시간. 우주의 기운으로 이루어진다는 치유의 방식은 짐작보다 더 난해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상체를 눕혔다 일으키는가 하면 몸 곳곳을 세게 때리거나 호응을 하고 문지르며 쓰다듬기도 합니다. 몹시도 기이한 광경이지만은 허경영 후보와 지지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건강을 하면서 때려준다, 자궁을. 엄청 좋고요. 최근 한울공 관계자들이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허경영 대통령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쉽게 가지고 애들 제일 많이 연락하는 방법이 허경영 대통령 바람 일으키면서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대선을 앞둔 지금 허경영 후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허경영 후보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한 후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 뭐하러 도대체 왜 사냐? 나 그게 의문이 참 많다.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해요. 그러는데 이 좋은 얘기를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 이러시지 말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쉬는 날 강의를 하셔라. 우연히 알게 된 허경영 후보의 지식에 감복해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수억 원에 달하는 차까지 선물해줬다는 후원자 천 씨. 하도 사람들이 허경영 사는 모습 좀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가보자. 우리 한 돈 10만 원씩 걷어서 유류비라도 좀 챙겨드리자.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매주 가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종교로 싹 바꾸는 거야. 한울공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6년. 강연을 하며 지지자들과 함께 소소한 다과회를 열었던 곳은 원래 허경영 후보의 자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했던 행사의 횟수가 잦아지고 그에 따라 지지자가 점점 늘어나며 모임의 규모가 커지자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됐고 그것을 바로 한울궁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 무렵 어느 순간 허경영 후보는 스스로를 백궁에서 온 신인이라 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5개의 피해예요. 첫 번째로 프라페, 신격화된 종교 지도자가 있냐 없냐 유무 문제. 허경영 있죠. 두 번째, 프라미스, 기존의 교리와 다른 그만의 새로운 교리적 주장이나 그게 있느냐. 허경영 있죠. 세 번째, 플랜. 이렇게 돈 내면 이게 주어져. 네 번째가 뭐냐면은 파시빌리티예요. 이건 가능성인데 허경영의 경우에는 이 종교적으로 하면은 그 가능성들을 높이는 거죠. 정치적 활동, 경제 활동, 상행위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플레이스, 거점이에요. 이 한국에서 나타났던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요, 하늘궁 같은 거점을 확보하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에 보통 나타나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허경영은 다 갖춘 거예요, 이걸. 하늘궁이라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모임은 유사 종교의 형태로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늘리기 전에는 한울궁이라고 안 했어. 허경영 가서 있는데 총재님 집 그냥 가 있는 집 그냥 그렇게. 근데 나중에 백궁 팔아먹잖아. 그때는 백궁 얘기도 별로 안 했어. 가장 먼저 등장한 사업 상품은 백궁 명패였습니다. 그 10대까지는 명패를 해놓으면 다 백궁으로 가. 그 뒤 허경영 후보에게는 인간의 눈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내가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줍니다. 축복을 주기로 했는데 천사 들어가라! 100만 원을 받고 축복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1억 원의 비용이 드는 대천사 등록이 등장한 것은 6개월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궁에서 완전 천사를 주도록 합시다. 결론이 나서 10월 3일 날 여러분한테 줬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늘궁을 짓겠다. 뭐 계획이 많아. 선거도 해야 되겠다. 총선도 해야 되겠다. 돈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천사 줬죠? 신인 허경영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늘궁에 선거에 관한 얘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이와 같은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정치자금이라고 후원금, 기부금 이게 다 정치자금이니까 회사 설립 목적이 정치활동에 있지도 않은데 정치활동에 썼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울궁을 둘러싼 법인은 두 가지. 비영리 법인인 한울궁 유지재단과 주식회사 초종교 한울궁입니다. 초종교 한울궁은 강연업과 백궁 명패의 제작 관리 및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했고 한울궁 유지재단은 선교 및 전도 사업을 위해 설립됐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정치와는 무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울궁에는 눈에 띄는 것이 더 있었습니다. 한울궁 곳곳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입니다. 정회원이 될 경우 그 혜택으로 대통령 대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대통령 대리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는 대통령 대리, 장관보다 높아요. 알겠죠? 월급이 나오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되지, 대통령 만나면 되지. 좋아 안 좋아요?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월 500만 원의 보수와 함께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대통령 대리. 하지만 신인의 에너지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영적인 장소에서 현실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지금 허경영 후보가 한울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뭘까? 사이비 종교는 돈, 조직 이 두 가지를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정치적 행위 가지고 모든 걸 바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불가능해요.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면 쉽게 안 떠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허경영 후보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지자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도 한울궁의 교주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체가 무슨 교주가 필요 있나? 난 후원금 받아가지고 대통령 정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벌어서 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들 후원금 받는 거야. 내 영적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 축복비 받았어. 자신은 그저 신인의 에너지를 이용해 번 돈으로 선거에 나간 것뿐이라는 허경영 후보. 그는 또다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일 그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그럴까? 정치보다 더 좋은 게 없네. 사람 모으기 좋고 돈 모으기 좋고 제일 재밌는 거래.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정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쟤는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지 돈 일어난 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장흥면 일대의 호텔과 병원은 물론 방송국과 강연장까지 지어 하나의 한울궁 왕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허경영 후보. 그는 지지자들과 함께 한울궁 주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자금은 어디서 나는 걸까? 토요일에 입장료 10만 원 받잖아요. 그때 많이 볼 때는 1,000명 들어왔거든. 1,000명 같으면 1억 아닙니까? 그 수입만 해도 1억인데 그 감동 받아갖고 어떤 사람은 막 몇백만 원 희사하고 그 황금 열쇠 갖고 오고 뭐 시인한테 바친다 하면 그런 돈이 또 몇 배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보통 그때 한 3, 4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억 단위로 갖다 바치는 것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강연비의 각종 현물, 축복, 백궁 명패, 대천사와 같은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초우주에너지 상품들과 소소하게는 허경영 후보 관련 굿즈까지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울궁. 모든 법인들, 공익법인들도 보면 운영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손익계산서를 좀 봤더니 매출액이 97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업이익이 95억 원이에요. 결론은 비용이 거의 드는 게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종교 한울궁의 자금 흐름에는 의아한 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주주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94억 원이나요. 또는 임원에게. 근데 이게 누구에게 갔는지는 확인은 안 돼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어떤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 있죠. 초종교 한울궁 법인의 직원은 국가혁명당 대표인 송씨, 허경영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허경영 후보 세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수익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다 들어오는 거 어떻게 처리를, 영수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종교재단을 불교재단
부동산을 하나 인수했고, 그 다음에 지분 50% 인수했고, 현금이 5천억이 있대요, 통장에. 그러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종교기 때문에 봉사라는 거예요. 다 공짜래요. 실제로 지난해 1월 M종교재단의 이사에 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하늘궁의 신인 허경영 후보. 편법을 노리고 종교재단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사실일까? 오늘도요, 그 SBS에서 와갖고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경영 총재께서 거기 현재 종종이잖아요. 그 불교도 보면은 총무원장이 있고 종종이 그 위잖아요. 허경영 후보가 재단의 이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자인 종정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늘궁에서 진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 걸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SBS에 대한 트라우마. 총재님 말씀이요. 다른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종교 집단들이 보면은 세금을 다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주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고 나는 당당한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궁은 종교단체인가요? 아니죠. 초종교. 종교랑 초종교는 무슨 차이예요? 총재님의 그 초종교라는 거는 교회, 불교 이런 거를 총망라한 그게 종교 아닌가요? 종교를 초월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후보 검증 앞에 그가 택한 것은 침묵과 회피였습니다. 교주가 아니라고 했지만 종교법인을 설립한 종교인.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6억 원대의 고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그는 허경영 대통령 예비 후보입니다. 대통령 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18세부터 100살까지 1억을 무조건 주겠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달부터 150만 원씩 나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매번 내세우고 있는 허경영 후보의 33가지 공약들. 이 공약들은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 우린 허경영 후보의 3.3 공약이 실제로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예산规模가 약 600조 원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배당금입니다. 1인당 150만 원씩 연간 지급하는 돈이 18세 이상 국민이 4,5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823조 원입니다. 긴급 생계비로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약 4,57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밖에도 결혼혁명과 출산혁명, 노후혁명과 보훈혁명까지 약속한 허경영 후보. 이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는 무려 연간 5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허경영 후보. 그중 하나로 국회의원에게 드는 예산을 없애 1조 8천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제로는 2,362억 원을 확보하는 데 불과합니다. 게다가 보유세, 상속세, 자동차세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142조 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방법을 도입해도 그가 제시한 3.3 공약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건 서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서민을 속이는 거죠. 공약이라기보다는 위시리스트죠. 그저 표심을 노린 허황된 공약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사실 우리가 만난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 환자야, 중환자야. 그래요? 허경영인가 해서 병 고친다고 몇 번 데려가 돈만 없어지지 돈만 나가잖아. 아버지가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식들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게 내 가족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소망, 또 좋은 지도자가 국민들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희망으로 하늘궁을 찾았다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허경영 후보. 대선을 앞둔 지금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의 도둑은 정말 누구인 걸까?
코로나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